안녕하세요. 둥이별리사 둥변입니다. 우리 몸의 힘은 몸의 근육에서 나오죠. 그렇다면 마음의 힘은요? 당연히 마음의 근육에서 나오겠죠? 마음 근육이 단단하면 단단할수록 어려움과 역경 앞에서 큰 힘을 발휘하는데요. 오늘은 그 힘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2번 이상 둥이별리사가 읽은 책, 오늘의 두둥책은 김주환 교수님의 회복 탄력성입니다. 김주환 교수님은 현재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회복 탄력성, 마음 근력 향상, 내면 소통, 대인관계와 리더십 등을 깊게 연구하고 계시는데요. 특히 신경과학과 뇌영상 기법을 이용한 소통 능력과 내면 소통을 심도 있게 연구하십니다. 요즘 회복 탄력성이라는 단어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잘할 때만 해도 회복 탄력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생소했는데 최근에는 초등학생도 회복 탄력성을 알 정도로 각광받고 있는 단어죠. 아마도 요즘은 유리같이 깨지기 쉬운 유리 멘탈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와 반대되는 개념인 회복 탄력성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 같아요. 회복 탄력성은 스프링 같은 마음 근육을 의미해요. 스프링은 탄성력을 가지고 있어서 길게 늘려놓으면 다시 원상태로 되돌아가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회복 탄력성은 어려움, 시련, 역경 앞에서 잠시 무너진 마음을 원상태로 되돌리는 힘이에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게 하는 신비한 인간 내면의 힘이기 때문에 특히 긍정심리학 분야에서도 회복 탄력성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는데요. 우선 회복 탄력성을 제대로 알려면 먼저 성공이라는 것을 다시 정의해야 해요. 성공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 어려움이나 실패가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성공은 역경과 시련을 극복해낸 상태랍니다. 추락해본 사람만이 다시 튀어 올라가야 할 필요성을 알고 떨어져 본 사람만이 어디로 올라가야 하는지 그 방향을 알 수 있죠. 이렇듯 어려움과 실패를 경험하고 인생의 바닥을 쳐봐야 다시 더 높게 날아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의 비밀이에요. 따라서 고난, 역경, 실패를 부정적으로 보지 말아야 하는데요. 저자는 회복 탄력성은 기억하는 자아의 문제라고 말해요. 과거의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이불킥한 기억들 있으시죠? 자신의 경험에 대해 끊임없이 의미를 부여하고 스토리텔링을 하는 게 바로 기억 자아인데요. 이런 기억 자아를 잘 활용하면 회복 탄력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해요. 기억 자아가 고난과 역경, 실패에 대해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긍정적으로 스토리텔링을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실패가 아니라 모약의 발판이 되겠죠. 바로 이런 식으로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고난과 역경을 긍정적으로 스토리텔링 하는데요. 이 책에 심리학자인 에미 워너 교수의 카우아이 섬 연구에 관한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어요.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사회에 부적응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가설 아래 1950년대에 가난과 질병, 범죄율이 높은 하와이 카우아이 섬에서 833명의 신생아를 대상으로 성인이 될 때까지 연구한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설처럼 실제 결손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사회의 부적응자로 자랄 확률이 높았어요. 하지만 신기한 사실이 있었죠. 가정 환경이 가장 열악해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201명 중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72명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주 건강했으며 학업 성적도 중간 이상으로 장래가 촉망되는 정상적인 청년으로 자랐다는 것이었어요. 가설에 따르면 분명 사회 부적응자로 자라야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들은 가정 환경의 열악함과 관계없이 잘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가까이서 지켜봐주며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고 그들의 입장을 무조건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사람, 언제든 기댈 언덕이 되어주었던 어른이 적어도 한 명이 있었다는 거였어요. 에미 워너 교수는 40년에 걸친 연구를 정리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열악한 환경에서도 잘 성장할 수 있는 비밀은 회복 탄력성에 있고 회복 탄력성의 핵심적인 요인은 결국 인간관계다. 이와 비슷한 얘기가 있는데요.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아시죠? 몇 년 전 76세의 나이로 고인이 되셨는데요. 스티븐 호킹은 21살 때부터 근육이 점차 마비되는 불치병인 루게릭병을 앓으며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어요. 하지만 신체적 실현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50여 년간 웃고 즐기며 연구를 계속했었는데요. 스티븐 호킹의 시한부 인생이었지만 웃고 연구할 수
있었던 비밀이 있었어요. 그건 다름 아닌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지지, 무엇보다 부인이었던 제인의 따뜻한 지지와 공감, 그리고 사랑 때문이었다고 해요. 스티븐 호킹은 이런 표현도 했는데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우주는 그리 대단한 곳이 아닐 것이다. 그의 회복 탄력성의 비밀은 사랑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단 한 분이 계신가요? 저는 저희 엄마가 생각났어요. 재수, 삼수를 선택해도 변리사 시험으로 진로를 바꿀 때도 항상 같은 자리에서 굳건하게 저를 믿어준 분이 엄마였는데요. 시험에 떨어지고 실패했을 때 같이 울어주시고 크게 위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이 회복 탄력성 책을 읽을 때마다 엄마 생각이 나요. 특히 이제는 쌍둥이 아들의 엄마가 되어보니 더 마음에 와닿는데요. 아이들이 어떤 말을 하건 어떤 일을 하든 믿어주는 엄마가 되기로 매번 결심한답니다. 제가 엄마에게 받은 든든한 언덕 같은 느낌과 지지를 고스란히 둥이들에게도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예요. 그리고 이런 믿음은 저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의 회복 탄력성을 높여줄 것을 알기에 더욱 신경 쓰고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곁에 누가 있는 것 같나요? 많이도 필요 없어요. 정말 여러분을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딱 한 명만 있어도 여러분의 회복 탄력성은 높아질 것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계속해서 나아가세요. 실패는 여러분이 넘어졌을 때가 아니라 넘어졌을 때 일어서는 것을 포기했을 때입니다. 옆에 있는 그 사람과 함께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둥이별리사 둥변이었습니다. 오늘도 원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